책모닝 17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천의 민지님도 들어오셨네요. 네. 오늘 이쪽에 무의식은 알고 있다. 여기 다 끝부분이에요. 요거 조금 덜 해서 요거 읽고 넘어갈게요. 269페이지에 서윤의 말을 듣자 잘 익은 황금빛 곡식을 바라보는 농부처럼 마음이 넉넉하고 뿌듯해졌다. 어디선가 상쾌한 바람이 불어와 내 볼을 어루만지는 듯도 했다. 고개를 들어 앞을 보니 황금빛 물결 한가운데 행운의 여신이 앉아 있었다. 나는 그녀가 들려주는 행운의 비밀이 궁금해 몸을 고추 세우고 바짝 다가 앉았다. 네. 그러니까 서윤의 말을 들으면 마음이 농부처럼, 농부가 뭐예요? 그 넓은 들판에 막 풍요로움이 있잖아요. 농부라고 표현을 하시는 거죠. 마음이 넉넉하고 뿌듯해졌다. 예, 저는 서윤님을 못 만나지만 서윤님보다 더 세상에서 귀한 저희 선생님 수업을 들으면 마음이 넉넉해지죠. 그랬다가 또 원래대로 되면 원래대로 상태에서 내가 결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에고로 들어갔다가 또 이제 수업을 들으면 또 편안해졌다가 막 그게 이렇게 되면서 점점 편안해지는 상태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의식이 이제 이렇게 점점 올라가면서 더 밝아지고 넓어지고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홍서윤님은 이제 이서윤님을 만나면서 네 홍서윤이래요. 홍주연님을 자꾸 홍서윤이래요. 오늘 들어왔네요. 홍주연님은 이서윤님을 만나면서 마음이 따뜻해지고 좋아지는가 봐요. 네, 그 다음에 31, 있음을 입력하라. 있음을 입력하라고 했어요. 사실은 있음을 입력하는 게 원래 다 있는데 가만히 공부하면 할수록 있잖아요. 원래 다 있는데 우리가 없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다시 있음을 입력하라 그러는데 원래 이 있음 없음을 다 이제 없애고 나면은 그냥 모든 것은 그냥 풍요롭게 무한대로 있다라는 거. 그런 게 점점 공부를 하면서 더 이제 와닿는 것 같아요. 점점 공부하면서 야 이게 그 풍요로워지는 거 마음이 그래서 아침에도 이제 내가 결정을 안 해서 모든 것들이 안 되고 작동이 안 되고 있었구나. 내 결정 한 대로 돼야 되는데 결정도 나는 있음을 결정할 거야. 나는 없잖아. 그게 없음을 결정한 거예요. 나는 돈이 없어. 없다는 걸 결정했다는 거죠. 근데 내가 진짜 있음을 결정하고 모든 것들이 풍요롭다라는 거를 받아들이고 그 상태가 된다면 너무 좋죠? 근데 수업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의식 아카데미라는 수업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있음이 자연스럽게 이제 점점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수업을 안 듣거나 이런 걸 듣지 않으면 내가 행하려고 하지 않으면 어때요? 그냥 3살 이전에 3살 버릇이 여든 간다 그러죠. 평생 가는 거야. 죽을 때까지 못 고치는 거야. 그런데 우리는 있음을 입력하자는 거죠. 있음을 입력하지만 나중에는 선생님이 참 없다는 거는 있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시는데 너무 그렇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을 전환시켜 주시는 게 있으시죠. 그 이제 원리를 파악하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네. 이해도 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무의식에 완전히 세팅이 돼서 그냥 풍요로움이 이제 무의식에 딱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될 때까지 공부하세요. 그렇게 돼야 되지 않아요? 그쵸? 네. 읽어볼게요. 어쩌면 서유는 파리에서 이미 무의식의 힘에 대해 이야기해 준 것일지도 몰랐다. 편안하지 않다는 마인의 말. 그는 자신의 무의식에 편안함을 입력하고 있었다. 서유는 그때 이렇게 덧붙였다. 무의식에 스스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삶이 전개된다고 그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비밀이라고. 네. 무의식에 스스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스스로 프로그래밍이 됐어요. 왜냐면 전에 그냥 뿌려놓은 것 때문에 내가 스스로 어떤 사건을 잡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이제 선생님 많이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런 경우를 봤어요. 그러니까 친하게 지냈던 어떤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남편하고 싸웠나 봐요. 남편하고 싸우는데 너무 화가 났었는데 손에 들고 있던 접시를 막 빼기장 친 거예요. 근데 그때 애가 둘이 있었는 거야. 아들하고 딸하고. 둘이 딱 있었는데 엄마가 화가 나 가지고 막 접시를 탁 쳤는데 내리쳤는데 애가 딱 보고 나중에 보니까 딸은 "엄마가 날 죽이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엄마가 나 막 죽이려고 그랬어." 하는 막 그런 이제 화가 엄청 들어와 있는데 아들은 "몰라. 나 기억 안 나는데." 이러는 거예요. 같이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가 본 것을 모두 똑같은 시각에서 보고 입력해 있는 줄 알거든요. 기억하고 있는 줄 알거든요.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도 다 달라요. 다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해도 저도 아직은 제 의식 수준만큼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에너지 밝기 수준에 사랑의 밝기가 여기 낮아져 있잖아요. 이해가 안 돼요. 점점 의식의 밝기가 높아져 갈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거예요. 멀리. 그쵸. 1 층에 있으면 1 층에 있는 세상만 보이고 잘 안 보이잖아요. 10 층에 있으면 10 층에서 보이는 세상이 좀 더 넓어져요. 100 층에 올라가면 더 많이 보이겠죠. 그런데 내가 우리의 각자의 에너지의 밝기의 순으로 밝기에 따라서 어떤 사건을 판단 분별하고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다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모두가 다 뭐예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똑같다고.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모든 다 '왜 그렇지?' 하고 저도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정말 많았거든요. '왜 그렇지? 왜 안 하지? 왜 성공하겠다 그러면 왔으면은 성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왜 그러지?' 그런 경우도 진짜 많았거든요. 그래서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 속에서는 뭐가 들어오냐면 비난하는 생각이 저절로 떠올라요, 입으로 내뱉지 않아도. 나하고 내 생각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제 비난이 '왜 저럴까?'라는 비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이 많이 생기는데 요새 같이 계신 분들이 "아 내가 비난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라는 거를 많이 알아차리시면서 그 비난에 대한 거를 없어야 되는데 결국은 비난을 하는 거는 결국은 다 뭐예요? 네. 내 거라는 거예요. 나를 보고 나한테 비난하는 거. 그 비난이 저 사람 게 아니라 나를 비난하는 거라는 거를 아침에도 쪼끔 더 각성을 더 하고 '아 그냥 수용해야 되겠다. 모든 것들을 다 수용하고 나를 사랑하고 완벽하게 나를 사랑만 있다면 비난도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어릴 때 무의식이라는 거는 과거의 습관이에요. 3살 이전에 사건이 생겼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30 개월 때 엄마가 동생을 낳았을 때 동생이랑 같이 누워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놀랐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땐 사건이라고 할 수도 없는데 저한테 어린아이한테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떤 사람들은 동생 나왔다고 너무 좋다고 혼자 있는 것보다 동생이 있으니까 같이 놀고 너무 좋았을 거다라고 했을 텐데 갑자기 나는 엄마가 동생 옆에 있는 걸 보고 빼앗겼다고 생각을 하면서 동생한테 빼앗기고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거로 사건을 해석을 잘못한 거죠. 근데 모든 일의 사건의 99.9% 는 해석을 틀리게 했다는 거예요. 틀리게 했다. 틀리다. 틀리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도 인제 에너지 밝기대로 이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좋아지다 보면 엄청나 이게 그 높은 그런 에너지가 있는 수업을 자꾸 듣다 보면 내 생각이 바꿔지다 보면 내 믿음이 점점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받아들이는 거나 모든 것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저는 처음부터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 인제 장점이 '아 나는 공부를 못했어. 나는 대학을 나오지 않았어. 그래서 성공한 분들이나 뭔가 의식이 높은 분들이나 뭔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귀를 기울여요. 그분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가 틀릴 수 있어.'라는 걸 받아들여요.
그러다가도 한 번씩 제 말에 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또 받아들이기 싫을 때가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은 이 가짜 내가 있어요. 가짜 나를 에고라고 표현을 하시고 에고고요. 근데 진짜 나는 참 나, 정말 나가 있는 거예요. 정말 나는 높은 에너지에서 사랑으로 있는 거고요. 가짜는 뭐예요? 이기적으로. 그러니까 막 이렇게 저도 그런 거예요. 정말 진짜 마음 넓은 것 같이 막 그러지만 내 이익에 딱 뭔가 맞지 않다. 내가 불안하다. 뭔가 여기에 딱 맞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도. 안 듣는 거를 알았어요. 제가 예전에 수업을 듣다가 정말 고집이 센 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제가 비난을 했더라고요. 비난을 하니까 제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그분을. 그냥 와도 왔는가 보다 그냥 대충 막 이랬거든요. 대충 그냥 이렇게 하고 그랬는데 제가 며칠 전에 31일 날 알았잖아요. 내가 이분이 엄청 고집이 세가니까 대놓고 수업하는데도 그게 아니야 해도 있죠. 안 믿는 거예요. 안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뭐 저런 사람이 다 이렇게 하면서 속에서 왜 저런 사람이 다 있지 하면서 제 속에서 이제 비난을 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나중에 수업도 안 듣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랬었어요. 굉장히 욕망을 많이 했죠. 정말 좋아한다고 표현을 해야 되나? 선생님도 그렇고 저에 대한 마음도 그렇고 되게 욕망을 많이 하셨던 분인데 이제 수업을 안 들으셨는데 그때는 이제 전화를 해서 수업 들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곧 누구예요? 나도 진짜 그분은 10가지 중에 좋다고 오면서 말을 안 듣니까 대놓고 말을 안 들으니까 수업을 듣는데 말을 안 들어요. 이렇게 하세요. 이러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두 명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그나마 얘기를 선생님 말씀을 잘 듣다가 그래도 내 이익에 맞지 않으면 안 듣는 거예요. 안 듣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올해는 정말 정한감이 없이 선생님 말씀은 모두 옳아라는 거를 100% 한번 이제 들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이제 그런 게 아침에 들고 그러다 보면 많은 사람들하고도 이게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은 걸 비난하는 것도 비난하지 않는다는 비난이 먼저 들어오잖아요. 비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100% 수용을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100% 수용. 100% 수용하면 내가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종민님 이제 들어오시네. 좀 늦게 일어나셨나 보다. 종민님 타임웨고 들어오셔야 되는데 이제 막 들어오시네. 뭐가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한번 결정을 하면 모든 것들이 다 된다 그랬는데 그죠? 무의식에서 스스로 프로그래밍 된 것 때문에 스스로 여기서 뭐라 그랬죠? 스스로 누가 해준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해석을 잘못했는 거라는 거죠. 99.9%. 그런데 그 에고는 잘못된 그 에고 해석을 가지고 평생 고통을 가지고 사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바꿔야 여기가 지금 고통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우리는 다 뭐예요? 내 말이 맞아라는 거가 있죠. 근데 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내 말이 틀렸다라고 받아들일 때 내가 행복이 싹 오고 찌그러졌던 사랑이 회복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스스로 프로그래밍한 대로 삶이 전개된다. 내가 스스로 내가 엄마가 나를 버렸고 동생이 엄마를 빼앗아 갔어. 라는 것 때문에 왜 엄마가 나를 버리면 어떻게 돼? 나는 죽을 것 같아. 동생이 엄마를 빼앗아 가면 죽을 것 같아. 그런데 엄마는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동생도 엄마를 뺏어간 적이 없어요. 왜? 엄마는 엄마고 동생은 동생이고 나는 나고 오빠는 오빠고 각자의 역할들을 다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있고 본분이 있더라고요. 살아가는데. 근데 그냥 본분이 있고 역할이 있어서 그냥 행복하게 역할만 잘하면서 살아가면 되는데 근데 우리는 불안해하고 있다는 거죠. 어릴 때 스스로 판단했던 그 사건으로 인해서 사건을 해석을 하고 그 사건의 해석을 내가 스스로 하고 그때부터 고통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쵸? 고통 속으로. 속으로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을 찾아서 3살 이전의 사건의 해석을 잘못한 것을 제대로 똑바로 잡아서 인식하는데 사람마다 시간이 다 다르더라고요. 우리는
"엄마가 버리지 않았어?" 그러면 "어 그렇네. 평생 그렇네. 같이 돌아가시기 전까지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모셨는데?" 그게 있거든요. 그래요. 그런데도 내 속에서는 내가 하고 있는 행위나 지금 내가 현재 의식에서 느끼는 거와 내가 무의식에서 세팅되어 있는 그 에너지로 벌써 입력이 돼 있는 거는, 이걸 바꾸는 거는 사람마다 시간이 다르더라고요. 그게 저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 알아차리자마자 이걸 확 완전히 확 바꿔 버리신 분이고 확 바꾼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저도 듣기는 들어서 '이것 때문이야.'라는 거를 들었지만 이거를 바꾸는데 9년 됐을 때 '아.'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사람마다 다 틀려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쪼끔 더 빨리 받아들이시는 것 같아요. 쪼금 더 빨리. 그래서 이거를 내 거를 내려놓고 받아들이는 게, 이게 인제 내 생각, 고집,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거를 쭉 고집하는 거. 그게 맞아라는 거. 이거를 내려놓고 '이게 아니다.'라고 전환을 시킬 수 있을 때 그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내가 평생 여기에 맞는 남편을 만나서, 또 남편은 만날 수 있어요? 만나는 건 만나요. 정해진 명이기 때문에. 그쵸? 만나는데 해석을 달리하는 거죠. 똑같은 해석을, 똑같은 상황이 있지만 그거를 내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다르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엄청 편하죠. 아 저분은, 저 양반은, 저 남편은 본인이 경험해야 될 것,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대요. 경험해야 될 것. 내가 전에 때렸어. 우리 누리님을 한 대 때렸어. 그럼 누리님은 이 세계에 나와 가지고 뭐예요? 나를 때려야 되는 거야. 그럼 막 자꾸 때려. 그럼 나는 막 때리는 거예요. 때리면 나는 뭐예요? 맞으니까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게 아니라 전에 때렸으니까 내가 그냥 맞아야 되는 역할인가 보다. 이때 맞았을 때의 그 느낌이나 그 경험을 '아 이랬겠구나. 내가 전에 때렸을 때 맞았던 사람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거. 그래서 저 사람은 행위를 하지만 나는 그냥 스톱하는 거.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점점 와닿는 거 있죠. 그래서 남편이 할 일을 그냥 계속하는구나.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 거. 영향을 받지 않아지는 거. 그래서 그냥 내 안에서 내 거를 보고 나만 내 생각을 밖에 두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투사하죠. 세상이 투사된 세상이잖아요. 내 생각을 밖에 던지고 내 생각을 밖에 던지는 거예요. 던진다고 얘기를 해도요. 아이고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그쵸? 내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네 거야." 그래요 자꾸. 그쵸?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아 결국은 내 거구나.' 내 거라서 투사를 하지 않는다면, 내 생각을 밖에 던지지 않는다면 수용도 될 거예요. 그쵸? 내 생각에 나의 불편한 거, 그러니까 나를 오로지 사랑한다면, 내 단점을 밖에다가 투사를 하죠. 뭐 장점도 투사를 해요. 그래서 너무 예쁜 사람이 있어요. 나의 장점을 보고 거기서 보고 예쁜 것도 보고 나의 단점을 보고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모든 것들은, 세상에 보는 모든 사람들은 다 뭐예요? 나를 보고 판단 분별한다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점점 이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게 공부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런 마음들이 더 인제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안에서 올라오는 거는 자꾸 내려놓고, 내려놓고 '다 나구나. 왜 나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내 생각이 올라와요. 방어하려고 하는 거, 모든 것들이 두려움 때문에 욕망하고 집착하는 거, 막 이런 것들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아 내 모습이구나.'라는 걸 보고 그냥 스탑을 하고 자꾸 있죠. 그 수용을 100% 수용을 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받아들이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새해 들어 가지고 더 좋은 마음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 프로그래밍 된 대로, 내가 기억한 대로 나는 동생한테 빼앗겼기 때문에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빼앗기면 안 돼가 들어오잖아요. 빼앗겼어. 엄마를 동생한테 빼앗겼어. 그럼 어때요? 빼앗길까 봐. 빼앗길 일도 없죠. 그냥 있으면 나눠 주는 거고 뭐 그냥 많은 거고 이런 거죠. 근데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산다는 거예요. 빼앗길까 봐 전전긍긍하고 산다. 고통을 느끼고 산다.
그런데 고통을 한두 번 느끼다가 뭐예요? 완전 익숙해져 가지고 내가 고통인지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야. 습관이 돼 버리죠. 그래서 빼앗길까 봐 빼앗기지 않으려고 했던 것들, 버림받을까 봐 버림받지 않으려고 엄마한테 했던 행동들, 습관이 돼 버려서 무의식의 습관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하고 있는 거야. 근데 다행히도 엄마한테 버림받지 않으려고 예쁜 짓 했던 사람들은 그나마 사회생활 하는데 괜찮은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데. 예. 괜찮은 거예요. 그 또 막 굉장히 밝으신 분들이 있어요. 우울하고 있죠. 우울하고 침울해 있는 것보다. 막 많으신 분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말 밝아서 밝은 거는 아니었더라고요. 그러나 그래도, 그래도 밝은 게 좋더라고요. 밝음을 찾겠죠. 그 밝은 게 좋은 거예요. 요새는 밝은, 예전에도 그랬어요. 저는 제가 약간 우울하니까 막 유머스러운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생각하다 빵 터지게 하시는 분들 그렇게 좋아했어요. 밝고 싶었나 봐요. 제가 그게 안 되니까. 그래서 보면은 막 웃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재밌어요 그냥. 같이 웃음을 막 줄 수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을, 그러니까 웃기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웃기는 사람들이 제가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게 내가 그렇게 되려고. 그러나 이제는 이제 웃기는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사랑으로 가는 거죠. 내가. 그쵸? 같이 소명을 소명님 같이 사랑으로 같이 같이 따라해 보여요? 화면 켜고 계신 분들은 여기서. 크게 화면을 제가 다 켜고 있어 가지고 다 보여요 여기서. 견눈질로 이쪽을 보고 있고 이쪽을 이러고 다 보이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프로그래밍이 어릴 때 그 세팅된 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습관이 돼서 나도 모르게 프로그래밍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내가 어떤 사람일까? 저는 제가 저를 각성하기 시작을 한 게 뭐였냐면은, 지금은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이 사랑을 해 주세요.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 주시고 막 그러세요. 그런데 예전에는 제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왜 없지?' 아니라 제 분노 때문에, 제 화 때문에, 저의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거를 알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상하다. 왜 사람이 왜 없지?' 이런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사람이 왜 없지?' 하고 보니까 '이상하다. 나는 잘해 준다고 잘해 주는데 왜 사람이 없을까?' 이제 그러면서 인제 뭔가 제가 인제 고통 속에서 있다는 거를 각성하고 알아차린 거죠. 그전에는 몰랐어요. '내 말이 맞고 다 내 말이 맞다.' 인제 그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없는 걸 보고 각성한 거예요. '왜 그럴까? 내 주변에 왜 사람이 없지? 저분은 왜 더 높은 직급으로 가서 뭔가를 막 하는데 나는 내가 저 사람보다 내가 생각할 때 능력이 더 뛰어나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뭔가와 뭐가 부족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럴까?' 나를 알아가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인제 하는 일에 보면은 제 위에 계신 어떤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은 저보다 이걸 꾸준하게 이걸 뭔가 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저는 또 그게 안 되는 거고 제 성과에 대해서. 그래서 '뭘까?'라고 생각을 해 봤는데 어떤 쪼끔 더 받아들이는 게 있는 거예요, 수용을 하는 게. 근데 저는 그렇지 못했던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것들을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이렇게' 저희는 너무 재밌는 게 선생님이요.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이렇게 직급이 있어요, 단계별로. 그 직급이 있는데 그 단계별에서 선생님이 그 의식 에너지 수치를 대비를 해 주시는 거예요, 대비를. 그러니까 그게 딱 맞는 거예요. 딱 맞는데 제가 제 마음에서 올라갔다가 쭉 떨어졌다가 '아 그 상태구나. 내가 자발성의 수치에서 수용이 안 돼서 내가 수용이 안 되는 거예요.' 350에 수용이 되면 야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온다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수용이 100% 안 되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고요. 이 자발성은 있는데 수용이 안 됐었는데 '아 수용을 해야 되겠구나.'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복으로 된 분이 있고
진짜 내가 해서 의식이 높아서 되는 경우가 있고 뭐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저는 복으로 되기는 됐는데 복으로도 됐어요. 근데 진짜 내가 의식의 밝기가 밝아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의식의 밝기가 밝아서 내가 모든 사람들을 다 수용하고 사랑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이 더더욱 각성되면서 드는 거예요, 올해 들어서. 그래서 프로그래밍대로 살아가고 있다, 스스로. 그래서 진짜 뭐예요? 부자가 되는 비밀은 왜 프로그래밍이 됐을 때 내가 정서적인 것도 세팅이 됐었고 믿음이 생겨버린 거죠. 정서적인 것도 세팅이 되고 유전적인 것도 세팅이 되고 그쵸. 우리 엄마는 이랬어. 그리고 엄마 아빠를 보면서 또 어때요? 또 그러면서 살아가면서 성적인 것도 세팅이 돼요. 성적인 것에 대한 그 잘못된 해석으로 인한 성적인 아픔이 또 있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또 살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게 저희 남편이 조금 더 이해가 돼요. 약간. 뭔가 문제가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렇지?"라고 했는데 자기는 아주 안 그렇대요. 전에 공부를 같이 했을 때 그랬는데 제가 인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이해가 좀 되는 게 어릴 때 쪼금 그 아빠가 직장을 그때 인제 군 부대에 계셨나 봐요. 정권이 바뀌면서 인제 이렇게 밀려난 거예요. 자기 그쪽 아니면 자기 세 아니면은 보내잖아요. 그래서 인제 그 내보내서 쫓겨났던 것 같아요. 그때 2째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쫓겨났는데 화가 나고 막 상태가 안 좋은 거죠, 기분이. 상태가 안 좋은 상태인데 애를 낳았는데 큰아들보다도 뭔가 2째 아들이 코도 오똑하고 눈도 크고 막 이러니까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인제 시어머니가 "너 내 아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내 아들 아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는 바람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받아들였을 때 어머니가 바람을 폈고 바람을 폈으니까 또 뭐예요? 그리고 우리 아기가 봤을 때는 아기가 들었을 때는 거부당했고 아버지한테 엄청난 거부당하고 어머니는 바람핀 사람이었고 이런 게 세팅이 되죠. 그런 사실이 있든지 없든지 아버님이 무슨 얘기를 했든지 말든지 어린아이가 해석을 한 게 있다는 거죠, 잘못 해석한 게. 그것 때문에 평생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를 더 정확하게 알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본인은 그걸 아직 몰라요, 공부를 들어도. 공부를 똑같이 이렇게 들었어도 그거를 아직 본인은 잘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인제 본인이 와서 또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제가 알면서 좀 더 이해가 되는 거야. '잘못 해석된 것 때문에 저렇게 고생하는구나.' 그 나도 잘못된 것 때문에 평생 엄마가 나를 버릴까 봐 버리지도 않는데 그래서 버리지 않았고 엄마가 나를 사랑을 해 줬고 엄마에 대한 '엄마가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 때문에 엄마한테 저는 예쁘게 보여야 엄마가 나를 또 버리지 않을 거야. 또도 아니잖아요. 또 버린 적도 없었는데 또도 들어온 것도 어법이 안 맞아요. 그냥 엄마가 버릴까 봐. 그러니까 버리지 말라고 "엄마 나 버리지 마." 그래서 예쁜 짓을 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도 뭘 했을 때 엄마가 기뻐하는 거가 예 웃고 너 잘했네." 하고 인정받았을 때 제가 그게 세팅이 되어 있었던 것들이 좀 많이 있었고 저희 오빠는 사고 치면서 엄마가 관심 갖는데 제가 예쁜 짓을 하니까 오빠는 예쁜 짓을 해도 약했는지 엄마가 덜 보는 거예요, 제가 하는 짓보다. 그러니까 "에이씨 예쁜 짓 하기보다는 그냥 사고를 치자." 그러니까 엄마가 딱 쳐다봐요. 엄마가 딱 쳐다보는 거예요. "사고를 쳐보자."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고를 치는 거예요. 저희 동생 고집 부리면서 할 때 막 엄마가 막 달라붙는 거예요. 엄마의 주의를 엄마가 나를 또가 아니라 자꾸 또래요. 엄마가 나를 버리지 말라고 엄마의 주의를 끌고 오던 행위가 있어요. 그게 무의식에 세팅돼서 평생 삶에 영향을 받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릴 때 잘못 기억된 사건으로 세팅된 것이라서 어른이 돼도 그렇게 행동을 하는데 안 맞아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안 맞는 거예요. 사회생활 하는데도. 그래서 다 애기 짓을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 짓을. 그러니까 몸은 이 물질 있잖아요. 이건 가짜잖아요. 내 본체가 아니잖아요. 이 몸은 나이가 들어서 50이 넘었는데 어린아이의 행동을 그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이상한 경우가 참 많았어요. '왜 어른인데 왜 저럴까? 왜 저럴까?' 근데 어릴 때 했던 행위를 그냥 해요. 근데 본인은 무의식에서 각성이 안 되면 내가 하고 있는 행위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각성을 하고 이런 것들을 모두 바뀌려면 습관이 바뀌어지는 거는요 어마어마하게 20 년, 그쵸? 여기 20대 후반만 우리 재건이가 안 들어오네. 네 20대 후반, 20년 습관, 30 년, 40 년, 50 년, 60년 습관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려고 그러면 완전히 여기에 재맥락이 확 됐을 때 습관이 바뀌시는 거고. 왜냐면 저희 선생님이 뭐 저희 선생님도 대단하시죠. 왜냐면 의처증 또 알코올 중독자 뭐 이런 분이셨던데 알아차리는 순간 완전히 바뀌었으니까. 그러니까 하고 있는 행위 어떤 그런 패턴들이 완전히 바뀌셨으니까 저는 '사람이 바뀌지 않는데 바뀐다면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살 이전에 여기에서 찾아야 이게 무의식이 세팅된 거야. 여기에서 찾아야 사랑이 회복이 돼요. 원래 본체가 사랑이었는데 낙서가 돼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래서. 그게 사라지기 시작을 하는데 뒤에는 원래 본체가 사랑이 있었음을 알게 되더라고요. 점점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또 뭐 해야 돼요? 일일 심상화를 하는 거예요. 일일 심상화. 일일 심상화를 하시면서 뭘 하셔야 된다고요? 편안하게 뭐예요? 아 그 에너지, 사랑은, 빛은 빛이잖아요. 빛, 빛. 의식은 빛이고 사랑은 빛이고 고요하다. 그죠? 제가 혼자 막 떠드니까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줌 속에서 제가 보이죠? 보이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보인다는 거는 밝기 때문에. 밝기 때문에 제가 보이는 거고 제가 혼자 막 떠드는 소리 다 들리죠? 음소거 해 놓지 않은 이상 제가 막 떠드는 게 들리잖아요. 들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요하시기 때문에 제 얘기가 들리는 거잖아요. 고요하고 밝은 거는 뭐예요? 사랑이고 빛이고 의식이라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내 의식에서 보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거 인제 다 끝나고 나면 오늘도 일일 심상화 혼자 어떻게 해요? '나는 의식입니다. 나는 참나입니다. 나는 사랑입니다.'를 깊숙이 이렇게 읊으시면서 오늘 하루 심상화를 하시잖아요. 오늘 심상화를 이렇게 하시면은 하루가 정말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쵸? 우리 민지님 옆에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누구예요? 누가 이렇게 토닥 또 남편이 막 토닥토닥토닥 해 주는 것 같아. 그쵸? 다 보였어. 얼굴이 심각해지더니 옆에서 막 신랑이 두들겨 주는 것 같은데 신랑이 맞나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네 30분 넘었어요. 네 음성어 네 남편 좋으시대요.